1000에 60짜리 세입자를 받으면은 실투금이 얼마? 꼴랑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 2000에 50짜리 세입자를 받았으면은 오히려 통장에 현금이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매입하는 사실조차 까먹는 투자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월세부자 승희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낙찰가의 90% 대출받기입니다. 경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90%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90% 대출을 거의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도가 좀 안 나와도 85%, 정말 안 나온다면 80% 이런 식으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죠? 그렇죠. 종잣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나요? 당연히 임차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장을 꼼꼼히 최소 10번 이상은 가봐야 합니다. 이런 투자 철학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낙찰가의 90%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경락잔금 대출이 뭔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경은 경매를 말하고 락은 낙찰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잔금은 우리가 임차를 넣을 때 최저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놓고 남은 90%를 말하겠죠. 그 90%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물론 이제 현금이 많으면 자기 돈으로 메꿀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금이 많지 않으니까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현금이 많아도 대출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런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공매나 신탁공매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 공락잔금 대출 이런 거 말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제가 원룸 건물을 하나 신탁공매로 낙찰받았어요. 감정가는 한 10억인데 그걸 무려 제가 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그것도 단독 낙찰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임차를 안 했으면 제가 수의계약으로 4억보다 더 싸게 한 3억 8천인가? 그 정도 금액에 받았을 거예요. 여튼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하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요거는 무조건 낙찰가의 90%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의 그 집요한 성격으로 무려 176곳의 대출 상담사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90%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찰가의 90%인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받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담보대출이었다. 그럼 보통 뭐 50%밖에 대출 안 되겠죠. 또 그 방빼기 때문에 50%도 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게 바로 경락잔금 대출의 힘입니다. 이런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미 평가를 마친 상태고 현황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경락잔금 대출과 다른 대출 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일반 담보대출부터 살펴보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의 A라는 아파트를 6억에 샀다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출은 50%만 3, 4억밖에 안 될 겁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경락잔금 대출은 이미 법원이나 객관적인 기관에서 모든 평가와 실사를 마친 상태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마지막 방식으로 신탁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신탁공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신탁공매라는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신탁담보대출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신탁담보대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출은 거의 90% 이상 근저당 대출이에요. 뭐라고요? 근저당 대출. 근데 근저당 대출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방빼기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어디 지역은 2,500만 원, 어떤 지역은 4,300만 원, 또 어떤 지역은 5,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방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통 방빼기를 하죠. 나중에 뭐 경매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것도 있고 은행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담보대출은 뭐냐? 방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방빼기만큼의 대출이 더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시 12개짜리 원룸 건물의 감정가가 8억인데 낙찰가는 6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보통 오피셜한 계산은 이렇습니다. 1주택자 이상은 감정가의 0.6을 곱하고 무주택자는 0.7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빼기를 하죠. 보수적으로 2,500만이라고 치고 12를 곱하면은 2,5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3억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5.6억 빼기 3억이니까 2.6억이 되고 1주택자 이상은 1.8억이 됩니다. 이 금액과 낙찰가의 80%를 원하면 0.8을 곱하고 90%를 원하면 0.9를 곱해요.
낙찰가는 이제 6억이니까 80%면 4.8억, 90%면 5.4억이 되겠죠. 이 두 금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당연히 1.8억 내지는 2.6억 정도를 해주겠죠. 즉 80%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방 빼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을 안 뺐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억에다가 0.6 아니면 0.7 정도 곱하고 그럼 이제 각각 4.8억, 5.6억이 되겠죠. 근데 낙찰가의 6억에 90% 하면은 4.8억에서 이제 5.4억 정도 대출 나온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신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낙찰가의 90%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그 낙찰가의 85%, 90% 대출이 왜 좋을까요? 지방에 제가 신탁 구매 받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은 감정가액 1.5억이었고 최저가가 7,500이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넘어온 부동산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직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사랑 저 같은 투자자랑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경쟁 입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1대1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튼 이 7,500에 저는 85%의 대출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게 서울 경기권이었으면 90% 대출해주는 은행이 많았을 텐데 여기 경남 부산 지역에는 90%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경남 부산 지역에 90% 해주는 은행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찾은 곳이 수협에서 85%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10% 750만 원이 들어갔겠고 90% 대출이 아니라 85% 대출이니까 나머지 375만 원이 더 투여가 되어야 잔금 납부가 되겠죠. 그 후에 취등록세 4.6%까지 하면은 초반에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감정가 1.5억짜리 부동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 지역 월세 시세가 1000에 60 아니면 2000에 50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1000에 60짜리 세입자를 받으면은 실투금이 얼마? 꼴랑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 2000에 50짜리 세입자를 받았으면은 오히려 통장에 현금이 쌓이겠죠. 왜? 실투금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가 확실하게 맞춰진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무조건 한도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즉 매입한 사실조차 까먹는 투자가 됩니다. 왜냐면 실투금이 거의 빵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본업을 충실히 합니다. 월세 받은 거 뭐 쓰지도 않고요. 저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다가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몇 천만 원의 차익을 보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런 부동산을 40일 동안 10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왜? 실투금이 거의 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 받은 돈으로 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606호를 임차 마쳤다. 그 돈으로 706호도 수의계약 받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경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탁 공매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대출을 이빠이 받아야 된다. 그건 감정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매는 요새 저렴하게 낙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탁 공매니까 85%, 90%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장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대출 90%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죠. 이런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탁공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무료 전자책을 만들어뒀어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신탁공매의 A부터 Z까지 제가 몸소 경험하고 연구한 모든 노하우를 담아놨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전자책 하나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전자책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